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셋으로 보는, 세상을 셋으로 보는 그 방법들의 표현입니다. 1, 2, 3. 아, 천지인.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하면 되죠. 그리고 그 말이 우리는 그냥 천지인이 너무 익숙합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세 가지 원초적인 요소, 천지인. 그걸 숫자로 표시하면 1, 2, 3. 기호로 표시하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 다음에 그 다음 차원에서 이런 이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이 세상, 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해야 될 대상들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손이, 우리 인체의 손, 이 손을 손이라고 표현할 때에 손과 관련된 천지인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자손이라고 하는 그 혈연을 나타낼 때에 그 자손과 관계되어서 그 바탕이 되고 있는 천지인. 셋의 관계예요. 1, 2, 3의 관계. 이게 3층이라면 2층, 1층.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두 관계를 섞어서 자손, 손자, 손 이런 말들을 섞어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늘은 이렇게 둥근 원으로. 그 다음에 이것을 또 곤충의 세계로 가져오면 곤충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개구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개구리. 왜냐하면 개구리는 생태가 하나와 둘과 셋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재들을 가져다가 이제 이 천지인 1, 2, 3 셋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은 저런 원리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생태를 셋으로 나눠 보면 알, 올챙이, 개구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한자 속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를 나타내는 기호들을 가져다가 1과 2와 3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역사에서 개구리, 특히 금와 왕이라는 왕의 호칭에 금개구리, 개구리가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개구리가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그것은 그냥 어떤 현상의 어떤 설화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설화인데 왜 하필 개구리냐? 개구리가 이렇게 천지인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곤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천지인의 관점에서 내가 설명하겠다, 보겠다. 이런 표현이 금화왕이다. 이런 표현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셋의 관계, 1, 2, 3을 우리가 문화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 한국의 문화를 설명할 때도 이 셋의 구조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밥상을 한번 볼까요? 밥상. 우리 밥상에는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밥. 두 번째, 국. 세 번째 것을 우리가 찬 그래요. 찬. 반찬. 이 반이라는 것은 상을 말하고 찬이라는 말은 채운 것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밥상을 놓고 보면 밥상의 1번은 밥입니다. 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입니다. 자, 국이라는 말은 이 우리 한글의 기호에서도 두 번째를 뜻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일상어에서 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아, 저거 두 번째다 이렇게 인식을 해도 거의 다르지가 않아요. 자, 지금 우리가 볼 때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규모로 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첫 번째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두 번째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건 무슨 뜻이냐면 국이라는 나라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상의 나라는 첫 번째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항상 두 번째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생각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나라가 있는데 그 형상을 닮은 땅에 있는 것. 이렇게 표현된 말이
우리가 말하는 나라국이라고 할 때 국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생각할 때도 첫 번째 일에 해당되는 나라가 있고 이놈은 두 번째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 밥상은 이렇게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밥, 두 번째 국, 나머지 채운 것들. 그래서 세 번째는 개수가 꼭 셋이 아니고 저기에는 다양한 많은 것들이 저기에 포함을 해요.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 땅은 둘, 두 번째, 나머지 만물은 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셋 속에 우리는 항상 많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집을 볼까요? 집. 우리 그 옛날 전통 가옥을 보면 맨 바깥에 있는 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 그 다음 마당에 그 집의 제일 핵심 자리에 집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1과 2와 3. 우리 가옥 구조가 가지고 있는 셋의 구조예요. 우리 집들은 저렇게 셋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울타리, 마당, 집.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울타리의 초성 동그라미, 마당의 초성 미음, 집의 초성 지읒. 요것이 또 원방각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이것이 우리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이론적인 바탕, 기호, 체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이름들을 일목요연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집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세 번째이지만 집은 또 집대로 하나의 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번으로 보면 집 안에 방이 두 번째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질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죠? 방입니다. 방. 그래서 또 국이 두 번째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말에서 방은 항상 두 번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른 방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다 떠올리셔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전부 방과 관계가 있거나 두 번째이거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집은 세 번째인데 왜 어느 때는 이게 첫 번째가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집은 세 번째인데, 지읒인데, 왜 또 집이 또 첫 번째냐. 이것을 이제 관점이라고 합니다. 관점. 내가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세 번째가 첫 번째 되기도 하고, 첫 번째가 세 번째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논리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논리에 이렇게 조금 감각이 떨어지는 분들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관점만 바꾸면 돼요. 관점.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집은 세 번째가 되기도 하고 첫 번째가 되기도 하고, 이것을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바보 같은 소리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부자간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남자들이잖아요. 부녀간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남자와 여자잖아요. 관점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들이 우리가 혼란스럽고 잘 파악이 안 되는 것은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점, 즉 가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이 한자와 한글로 오면 개통입니다. 개통. 어느 개통. 그래서 그 개통을 보는 방법은 그 속에 담겨 있는 관점을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 볼 때에 아무리 내가 장황하게 답안지를 작성했다 할지라도 출제자의 의도와 어긋나 있으면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잖아요. 바로 그 출제자의 의도, 그 의도와 같은 것이 여기서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관점에 대한 이해,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옷에 우리 문화에서 우리가 이제 의, 식,
주, 이렇게 이제 우리 문화를 보통 의식주로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화는 이제 크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정신문화와 물질문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 문화는 물질문화 중에서 의식주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의의 관점에서 보면 옷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옷을 세 번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세 번째라고 말한다. 그것은 결국 또 1, 2, 3의 관점에서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음이 1번이다. 우리 몸이 두 번째다. 옷, 너는 세 번째. 자, 우리 문화는 온통 세세 관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세세 관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기초 14자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로 된 관점이 있고, 둘로 보는 관점이 있고, 셋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의식주 문화는 전부 셋으로 되어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식주를 저렇게 셋으로 표현을 하느냐? 아까 탑을 떠올리면 됩니다. 탑을. 상대가 살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셋의 관점에 대한 가치를, 우리 이 말과 문자를 만든 분들은 이 가치를 존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셋이 존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생활 문화를 전부 셋을 가지고 이렇게 셋의 관점에서 정의를 합니다. 이건 또 뭐겠어요? 바꿔 말하면 이런 명칭들, 옷, 집, 밥, 국, 울타리, 마당, 방, 이런 말들을 쓰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저 속에 담겨 있는 셋의 관점, 살림의 철학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의식주가 전부 셋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이걸 옷이라 부르고, 이걸 방이라 부르고, 이걸 집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편하게 부르게 해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뭐냐면, 이분들이 이것을 이름을 이렇게 붙인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채는 거예요. 알아채고 그분들이 이런 말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말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남겨준 분들에 대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최소한의 예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 한글 하나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한자와 한글은 지금 그 글자, 그 말을 만든 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찾아가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한자, 한글은 도구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자 학습에 대한 뭔가 그 의미를 우리가 늘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와 둘과 셋으로 되어 있다. 그 셋은 살림을 나타내기, 살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문화가 그러고 또 사람 속에 담겨 있는 셋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사람을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심기신, 성명정. 참여신고를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참여신고에 아까 말씀드린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고전 중에는 그냥 그런 걸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야, 사람은 말이야.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 만물이 전부 셋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것을 성명정이라고 해. 이런 선언이 바로 삼일신구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셋으로 볼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을 셋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둘로도 볼 수 있죠. 사실 우리 한의학은
우리 인체를 둘로 보는 철학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의학자인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앞면에 병이 생기면 뒷면을 치료하면 된다. 인체의 상부에 병이 생기면 아래를 치유하면 된다. 인체의 좌측에 병이 생기면 우측을 치유하면 된다. 이런 그 한의학 이론을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둘로 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둘로 보는 방법이 틀렸나요?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자, 만약에 우리 인체를 넷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넷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 4대론이 생각이 납니다. 지, 수, 화, 풍. 우리 인체도 이 넷으로 구분할 수 있을 거요? 다섯으로 보면 안 되나요? 근데 다섯은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죠? 오장. 자, 그런데 손가락이 다섯인 사람도 있지만 육손이도 있어요. 아, 인체를 여섯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육부. 자, 이런 표현들이 다 뭐겠어요? 우리 인체를 보는 방법들이에요. 뭔가 하나의 논리적인 토대 위에서 우리 인체를 보는 겁니다. 손가락이 5개니까 우리 몸은 하나인데 나온 손은 둘이야. 아, 둘로도 보면 되겠구나. 우리 인체 손이 둘이니까. 손에서 갈려 나온 손가락이 5이야. 아, 그러면 5으로도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행이라는 게 정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손가락이 5인 사람도 있지만 육손이도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우리 마을에 육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분은 매우 불편해했는데 어쨌든 5손가락도 있지만 육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장육부, 오운육기 이런 6으로 보는 관점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표현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야, 사람은 저렇게 셋으로 볼 수 있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신, 심기신, 성명정, 조화, 교화, 치화, 지감, 조식, 금촉 이런 말들이 이 셋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철학, 참일철학, 셋을 기준으로, 셋을 위주로 보는 철학.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이렇게 쓰이는 거죠. 이 위에 4, 5이 들 수 있지만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구분의 토대 위에 1과 2와 3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얘기를 들었더니 일리가 있다. 그런 일리는 또 1과 2와 3의 축약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무언가 이론이 담겨 있다. 논리가 담겨 있다. 우리는 말 속에서 저런 걸 찾아내야 됩니다. 한자 속에서, 한글 속에서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저런 논리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이 논리야말로 이 문자, 말을 만드는 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저분들이 주려고 하는 선물이에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는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문 공부, 특히 문자와 말에 대한 공부는 이런 쪽과 연결되는 저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런가 하면 역사에도 하나와 둘과 셋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사서에 담겨져 있죠. 석유환국.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 그 표현은 우리 이 역사를 온통 하나로 볼 때의 표현입니다. 환국이라는 말은 태양과 같은, 태양이 이렇게 떠서 세상을 비추는데 나라에도 그런 태양과 같은 나라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하면은 우리 이 태양계에서는 오직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환국 하면은 우리가 그런 의미들을 읽어내야 됩니다. 석유환국. 문명의 초기에 이 세상에 오직 해와 같은 유일한 나라가 있구나. 그 다음에 그 환국을 또 고리국과 구리국으로 나눕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환국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둘의 관계로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서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서면은 3조선으로 또 구분을 합니다. 한이라는 나라가 서요. 그러면 또 삼한이 들어서요. 이게 뭐죠? 한이면 한이지, 삼한은 또 뭐고, 조선이면 조선이지, 삼조선은 뭐죠? 이분들의 가치관이 하나와 둘과 셋을 존중하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나라를 세우면서도 나라의 이름들이 바로 그런 하나와 둘과 셋의 이치를 반영하고 싶어 했어요. 그 나라 이름과 나라의 구조 속에도 그런 것을 담고 싶어 했어요. 그것의 표현이 바로 이런 나라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이름들은 우리가 3층 탑으로 봐야 돼요. 1층, 2층, 3층.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역사 공부하는 분들은 전부 이것을 그 평면상에다 펼쳐놓고 뭔가를 말하려고 해요. 맞겠습니까? 안 맞아요. 연도 몇 년 맞고 틀리고 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고대사를 보는 관점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다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역사를 보면 이제 3층 탑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기록한 분들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의도를 이제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어요. 역시 그 의도가 뭐겠어요? 3층 탑으로 돼 있다. 그분들이 말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들이 뭔가 앞서서 보여주려고 하는 발자취, 그게 뭐겠어요? 결국 또 살림이에요.